역시 아까랑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르네비르는 처음 숲에 도착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 위에 올려놓았던 돌조각을 발견했다. 그녀는 엘프의 숲에 대해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미로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엘프의 숲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환영의 숲, 이 미로는 엘프들이 다른 이 종족들의 침입을 대비하여 숲에 두른 방어책이었다. 엘프들은 마족처럼 공격계 마법이나 검의 재능은 없었다. 아니, 재능이 없다기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답게 공격계 마법은 태생적으로 그들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종족과 숲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치료계 마법들과 수비적인 궁술에 특화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길을 못 찾을 것 같아. 그녀가 조금 기대했던 것은 자연과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이 환영의 결계를 쉽게 파헤칠 수 있다고 책에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날아오를까? 그녀는 폴리모프를 한 인간의 몸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드래곤의 몸이 더 편했다. 인간 형태의 느린 속도와 낮은 시야는 그녀에게 불편함을 제공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다. 그때 처음 숲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와 같이 엉덩이가 토실토실한 토끼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 아까와 미묘하게 달랐다. 두 마리 다 엉덩이가 토실토실했지만 아까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던 토끼의 엉덩이가 더 토실토실했다. 그런데 지금은 왼쪽으로 간 토끼의 엉덩이가 토실토실했다. 이것은 정말 미약한 차이였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사실 이 엘프의 숲에서 토끼는 환영의 결계를 풀 수 있는 열쇠였다. 인간은 100이면 100 토끼를 먹이로 간주했고 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었다. 만약 토끼를 사냥한다면 그들은 그와 동시에 이 숲에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을 스스로 깨부수고 마는 것이었다. 같은 길을 영원히 헤매다가 자연의 비료가 되는 것이다. 르네비르는 평화와 귀여움을 사랑하는 레드 드래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엉덩이가 더 토실토실한 토끼의 뒤를 쫓았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깡충깡충 달려가던 토끼가 깡총 뛰어올라 한 여인의 품에 안긴다. 하늘하늘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다. 귀는 뾰족했고 하늘색 머리칼에는 초록 풀잎을 엮어 만든 왕관이 씌어져 있었다. 얼마나 토끼의 정신에 팔려 있었는지 토끼가 그녀의 품에 안긴 후에야 르네비르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우와, 예쁘다. 동화책 속에나 나오는 빛나는 미녀였다. 안녕하세요. 르네비르가 인사했다. 반가워요. 자연을 사랑하는 이여. 엘프가 싱긋 웃으면서 답했다. 풀잎 사이로 내리는 화사한 햇살이라도 그녀의 미소만큼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도 마물을 피해서 온 모양이군요. 엘프 여왕 이시리타는 자기 앞에 선 인간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곤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간이 맞나? 그녀는 엘프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매혹적인 미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 성인이 우리 엘프의 숲의 환영을 깬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아름다운 이여. 이시리타가 솔직히 칭찬했다. 아름다워 내가? 르네비르는 인간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껏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엘프에게서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그 토실토실이가 엘프님의 토끼인가 보죠? 이 아이 엉덩이의 미묘한 토실토실함을 알아보다니 놀랐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르네비르를 안내했다. 이시리타가 이끈 곳은 엘프의 숲의 중앙이자 엘프의 마을이었다.
엘프 아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뛰노는 소리가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숲밖과는 너무도 달랐다. 엘프들은 르네비르를 신기한 생물을 바라보듯 보았다. 인간 성인이 엘프 마을로 온 것은 근래에는 처음이다. 마물을 피해 엘프의 숲으로 보호자와 함께 도망친 인간 중 오직 아이들 몇몇만이 결계에서 살아남아 이시리타의 보호 아래 있었다. 엘프의 저택은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로 만들어져 있다. 이시리타는 토끼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들어요. 찻잎을 띄운 따뜻한 물을 르네비르에게 권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엘프의 여왕 이시리타. 우리가 앞으로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곳의 미로는 포악한 마물들이 절대로 깰 수 없는 것이니 안심하세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하고는 르네비르를 안심시켰다. 근데 아름다운 이여, 어디 출신인가요? 아직도 숲밖의 마물을 피해 살아남은 인간이, 그것도 여성이 있다니 놀랍네요. 이시리타는 이 인간 여성에 대해 미심쩍은 면이 있었다. 숲의 환영을 통과한 이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숲밖은 마물이 지배한 땅, 유약한 인간 혼자서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인가? 르네비르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을 속이는데 재주가 없었다. 전 드래곤 산맥에서 왔어요. 드래곤 산맥? 그 드래곤이 사는 땅에 인간도 살고 있단 말인가? 이시리타는 더 설명을 원하다는 듯 르네비르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 이름은 르네비르, 레드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이시리타가 화들짝 놀란다. 화들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날 정도였다. 거짓말. 드래곤이 어떻게 여기에? 드래곤은 대부분 포악했고 호전적이었다. 아니 설령 그들이 부드럽다고 하여도 그 큰 덩치와 강한 힘은 다른 종족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입히곤 했다. 르네비르는 믿지 않은 엘프 여왕에게 자신의 입을 벌려 약하게 브레스를 내뿜었다. 모든 것을 재로 만드는 드래곤 브레스.